가장 가까운 이가 가해자였다. 김세론이 진짜로 힘들었던 이유. 지난해 11월 차가운 뉴욕의 공항에서 김세론 씨는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소녀가장으로 홀로 살아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맞이한 건 따뜻한 안식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과 공포였다.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으로 포장된 뉴욕 남편의 실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김세론 씨의 삶을 갉아먹었는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된다. CCTV로 확인된 집착의 그림자. 2024년 12월 말 서울의 한 주점. 촬영된 CCTV 속 김세론 씨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순간 뉴욕 남편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혼자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냐는 다그침이었다. 의문이 들었던 김세론 씨는 주점 사장에게 요구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그 화면을 보여주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남편이 이 영상으로 김세론 씨를 심리적으로 옥죄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문자와 통화가 이어지면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수축되었다. 부서진 휴대폰이 말해주는 폭력성. 김세론 씨는 미국 7일 중 총 3차례나 핸드폰을 교체해야 했다.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새기기를 주문하는 모습이 지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휴대폰이 부서져서라고 김세론 씨가 수차례 고백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전 애인도 지인도 그의 강압이 점점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문자, 메시지, SNS 계정을 모두 남편이 관리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탈퇴한 카톡 계정도 남편은 복원했고 인스타그램 비밀번호까지 빼앗아 자신만의 감옥을 만들었다. 물리적 충돌의 흔적. 나한테 다가오지 마.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세론 씨의 팔과 다리에는 설명되지 않은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다. 단순한 넘어짐? 아니었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한국 7일 중 두 사람은 말다툼 도중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친구들이 급히 달려왔을 때 김세론 씨는 한 손으로 부러진 의자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극적으로 각인되었다. 죽어버리고 싶다? 절망의 문자. 2025년 2월 초 그녀는 문자 메시지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다. 매일 무섭고 도망가고 싶어. 흉터는 온몸에 남고 내 인스타 계정까지 다 해킹당했어. 본인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떨리는 숨소리와 오빠 너무 무서워라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한숨이 아닌 현실 도피를 갈망하는 절규였다. 지인들의 일관된 증언. 처음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김세론 씨의 가까운 지인 다수는 이렇게 증언한다. 뉴욕 남편이 단거리, 장거리 관계에서 느낀 불안이 집착으로 변했고 그 집착이 곧 통제와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특히 2025년 1월 그녀가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이유 없이 취소한 날 남편은 너만 믿는다는 명목으로 공항으로 직접 찾아와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김세론 씨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월세를 걱정하며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했다. 장례식 불참? 사과도 위로도 없는 남편. 2025년 2월 14일 김세론 씨의 비공개 장례식엔 수많은 연예계 동료와 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떠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던 이는 단연 결혼의 동반자 뉴욕 남편이었다. 김수현 씨의 장례식 불참을 문제 삼던 측근들은 남편의 결석에 대해 관대하게 입을 닫았다. 서류상 부부지만 애도하러 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두둔하며 사실상 그를 피해자 코스프레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 모순된 논리는 그 어떤 합리적 설명도 되지 못했다. 학박한 현실 vs
폭력적 사랑. 김새론 씨가 꿈꿨던 미국 생활은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졌다. 소녀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매달 밀려드는 월세, 스토커로부터의 괴롭힘? 이 모든 고단함을 남편이 보듬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짐을 더 크게 짊어지게 했을 뿐이다. 결국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결혼에서조차 삶의 구원자가 아닌 가해자를 만난 셈이 되었다. 본질을 외면한 여론몰이의 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의문을 김수현 씨에게만 던졌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들은 뉴욕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서진 휴대폰, 확보된 CCTV, 남편이 직접 보낸 폭력적인 문자와 통제 기록?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짜 가해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이가 가해자였다. 이 제목이 결코 자국적인 수사가 아닌 김새론 씨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편견을 거두고 이 비극의 본질을 제대로 마주하는 일이다. 본 기사는 김새론 씨 주변의 증언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론의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진실 규명을 위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가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제목이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김새론 씨의 사망 배경과 뉴욕 남편의 집착적 행태를 집중 조명하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경고음처럼 전파하고 있다. BBC는 헐리우드 못지않은 비극적인 로맨스라 평하며 뉴욕이라는 낭만적 도시가 오히려 개인에게는 밀실이 되어버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매체는 특히 CCTV 확보 과정과 부서진 휴대폰 사례를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디지털 감시와 통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국경을 넘은 사랑이 어떻게 국경 없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김새론 씨가 남편에게 보낸 죽고 싶다는 절망의 문자 메시지를 인용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정 폭력 양상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도 혼인 무효를 준비할 정도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름 돋는다고 전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가디언은 소녀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그녀가 정작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에게 짓밟혔다는 논평을 실었다. 매체는 김새론 씨의 삶 전체가 고단한 현실의 연속이었지만 뉴욕 남편의 집착과 통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밑거름을 제공했다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그녀의 외로움이 어쩌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글로벌 무대에서조차 여성 인권과 가정 내 폭력 문제는 여전히 다루어져야 할 숙제라며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감시와 심리적 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체는 김새론 씨가 남긴 음성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정작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감싸는 국내 여론은 또 다른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김새론 씨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넘기지 않고 디지털 시대 인권 침해와 가정 폭력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고음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